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리의 시사전투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미국에 사는 한인들뿐만 아니고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드디어 블록버스터, 대박이라고 하죠. 할 수 있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소위 게임 체인저, 즉 흐름을 180도 바꾸는 회심의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역시 불의는 영원할 수 없고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트럼프 측이 우린 금송아지가 있다는 말만 하다가 드디어 진짜 금송아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감지했지만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자신감을 지나치게 피력하는 구석엔 정말로 한 방이 존재했을 것이라 했었는데 이번 증거는 연륜도 필요하지 않고 학식이나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이해되는 범죄 행위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주류 언론과 그것들을 베끼는 수준의 한인 언론을 수차 비판했지만 이번에도 저를 실망시키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같은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즉 저널리스트라고 그러죠. 그 자신들의 자존심, 의협심, 공명심, 사회봉사정신 등은 헌신발처럼 내다 버린 지 오래고 광고비와 중공 등의 돈줄에 얽매여 독자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는 괴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엊그저께 폭로된 CNN 사장과 그 측근들의 트럼프 행정부 몰락을 획책하는 모의를 보면 민낯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완전히 막장에 다다랐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언론을 진실인 양 믿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일부의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황금송아지, 즉 히든카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여러분도 벌써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찰 수사관의 촉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선거 하루 뒤부터 개표 현장에 조지아주의 폴튼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선관위가 아닌 자체 빌딩 보안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CCTV는 부정 개표 용의자들도 모르는 사실상 그들에게는 몰카였습니다. 미국 속담에 It's not over until a fat lady sing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페라 여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와서 노래한다는 것인데 유명 오페라 가수는 대개 체격이 좋다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번 몰카에 등장하는 인물은 루비라고 이미 밝혀진 40대 초반의 흑인 여성이고 키는 5피트 2인치 정도, 200파운드 정도 되며 보라색 티셔츠를 착용했습니다. 티셔츠 색깔로 보아서 나머지 4명은 노란 티셔츠 차림인 걸 봐서 아마 이 여성이 슈퍼바이저 아니면 포맨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카의 주연인 셈이죠. 보라색 셔츠 용의자 루비가 밤 11시경 고장도 안 난 빌딩의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며 참관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남은 4명의 노란색 셔츠 용의자들과 미리 테이블 밑에 숨겨놓았던 4개의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서 약 7만 장 정도의 투표용지를 꺼내서 3대의 개표기
밤새도록 돌린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됐습니다. 부정개표 오페라를 루비라는 여성이 끝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저도 지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루비라는 용의자가 아직 체포되진 않았지만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한국의 민주당 대표 이낙연의 꼬붕이면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다가 자살한 자와 자살당한 자와 루비도 자살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금 횡령 등으로 수사받던 윤미향 밑에 있던 여성도 살해당했고 서울시장 박원순도 마찬가지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위 진보 좌파 진영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꼬리 자르기, 내로남불, 뻔뻔함 등의 공통점은 허탈한 웃음을 자아냅니다. 조지아주는 이미 지난주에 재검표를 실시했는데 처음엔 없었던 트럼프의 표가 2,000표가 갑자기 생기는 기이하면서도 부정확한 시스템인데 그때도 2,000표로서는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현재 주지사 캠프가 중공과 밀접한 관계이며 컴퓨터 알고리즘 조작의 온상이 된 도미니언 개표기 설치에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은 주류 미디어에서도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도 곧 깜빵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배짱인지 거짓말인지 이런 무리수가 계속되면 결국은 아직도 다행히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사법기관이 살아있는 미국에서 곧 여러 명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잔에 청산가리 덩어리가 빠졌는데 그걸 슬쩍 건져내고 괜찮다며 마시라고 하면 마실 분들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 물은 contaminated, 즉 오염돼서 이미 마실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개, 7개 경합주에서 유사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 진술서에 거짓이 있다면 내가 깜빵에 가겠어 라고 서약하는 애피데이빗이라고 합니다. 한 증인도 수십 명이 되는데도 그들의 증언은 주류 미디어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어 알려지지 않는 것도 법정에서는 곧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투표를 하는가 하면 타주로, 타 카운티로 이사가서 2번 투표하는 자들, 홈리스, 양로원 노인들 대리투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컴퓨터 개표기 조작 등 셀 수 없는 부정행위가 활보하는 걸 애써 외면하고 이번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궤변을 진실인 양 지저대는 선관위원장 또 알고 보니 바이든 진영의 떡고물을 얻어먹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진행될 합법적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친지들끼리, 가족들끼리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들에 의한 코로나 독재 행정으로 경제 손실, 교류 악화, 무력감,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우울증, 우울화병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이 수면 위로 곧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범죄 또한 급증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자살한 숫자가 우한 폐렴 사상자를 추월한 것은 이런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시민들이 뽑는 것이지 언론이나 일부 과격주의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당선인 자격인 270표 일렉토럴 칼리지라고 합니다. 선거인단 못한 상황에서
오는 12월 8일 선거인단이 모이고 14일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공표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270표를 두 후보 다 획득하지 못하면 정해진 규칙, 법치로 하원에서 대통령, 상원에서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펜스의 재선을 바랍니다. 공화당이어서도 아니고 보수라서는 더욱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과 트럼프 진영의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외교, 국방, 국내 치안 등의 삶이 나아졌고 안전해졌다는 결과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갖은 나쁜 행동과 도둑질, 거짓말, 선전선동, 깡패 외교로 우리 모국을 비롯해 세계를 공산화 또는 식민지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멱살을 잡은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때문인데 거기에 비해 바이든은 아들 헌터와 함께 중공의 쥐약인 뇌물을 수백만 불 받았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차분히 절차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